나라의 보물이었던 마법서를 지키고자 타국의 침략을 막으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밀리게 되어 고민하던 왕은 동생이 7개의 유물 아이템을 쓰면 굳이 병사들이 안 싸워도 마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허락하게 된다. 그러나 동생이 말했던 유물 아이템을 만들려면 많은 인원의 재물이 필요했고 결국 옆마을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전부 희생시켜버린다. 그렇게 7개의 유물 아이템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정체모를 어둠의 악마도 같이 깨어나게 되었지만 강력한 아이템 힘으로 짓누르고 자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동생이 말했던 병사들 없이 마법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면서 강력한 몬스터들을 소환하고 완벽하게 나라를 방어하게 된다. 그러나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후에 도적단으로 활동하면서 왕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게 된다. 몇 년 뒤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왕으로 아들을 내세웠지만 동생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길 원했고 결국 배신하여 아이템을 다시 맞추고 처음에 봤던 악마와 계약하여 대결하게 된다. 그러나 힘으로 밀리게 되자 결국 가지고 있던 퍼즐 속의 악마와 자신을 같이 봉인시키고 신관이었던 세토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퍼즐을 부셔버린다.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수천 년 뒤 누군가 깨어버렸다. 그렇게 유물 아이템을 찾고 명계로 돌아가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며칠 뒤 전에 찾아갔던 이집트 박물관에 찾아가 도라에몽 친구의 정체를 밝히려 석판에 신의 카드를 찍었는데 손이 저려오더니 석판이 꽁꽁 얼어버렸다. 뭔 일인가 싶어서 밖을 나왔는데 몬스터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맡겼던 신의 카드를 도둑맞고 웬 깡패 집단이 나타나 술래잡기 하자고 한다. 그렇게 또 다른 술래를 잡았는데 이마에 삐까 번쩍 문신을 하더니 일반인은 다루지 못하는 신의 카드를 자유롭게 다뤄준다. 힘겹게 겨우 이겼는데 비겁하게 신의 카드를 패스해버리고 불타 죽을 듯한 연출을 보여주더니 영혼이 빠져나갔다. 깡패 집단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떠나려고 하자 그건 범죄 행위이니 카드를 돌려달랬는데 다시 술래잡기 하자 한다. 다음날 지난번처럼 테이프를 보낸 카드 창시자가 미국에 인질로 잡혀있고 개발자가 없으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되니 구하러 오라고 한다. 그렇게 범죄 집단에게 잡혀있는 카드 창시자를 만나러 미국으로 떠난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범죄 집단이 환영 파티를 거하게 열어주고 쇠막대에 조져질 뻔했는데 구세주가 등장하여 살았다. 카드 창시자를 만나러 와서 도와줬던 구세주가 알고 봤더니 착한 누나였는데 갑자기 범죄자들과 한패라고 한다. 범죄 집단에 들어간 나쁜 누나가 되어서 조져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지가 해결한다고 한다. 해결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직접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왕 미국까지 왔으니 멋있게 백마탄 카드 게임의 왕이 되어 범죄자 잡으러 떠난다. 범죄자가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어서 포기했나 싶은데 갑자기 쌍도끼를 날려 또다시 방송 불가 판정받을 뻔했다. 그렇게 참되게 조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삐까 번쩍 문신 카드를 교환해서 준다. 범죄자들이 쓰는 카드는 얼마나 달달할까 상상만 해봤는데 안에서 또 다른 친구가 정신 나간 짓 하지 말라 한다. 저런 범죄자들은 직접 당해봐야 되니 니들도 당해봐라는 심정으로 친구 말 무시하고 썼는데 함정이었던 것 같다. 패배하고 영혼이 빠져나갈 뻔했는데 절친이 희생해줘서 그때 네 말 들을 걸 후회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렇게 완전 패배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금발 친구가 정신 차리라고 주먹을 후려쳐준다. 그냥 아프기만 하다. 열차 타고 이동하면서 친구가 계속 기분 전환 해주려고 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서 자리를 피해 역시 기분 전환은 벽쿵밖에 없는 것 같아 쳤는데 또다시 아프기만 하다. 도중에 폭주 열차 소동이 일어나서 웬 놈인가 봤는데 범죄 집단 소속으로 들어간 전과범이었다. 범죄자가 친구 영혼이 들어간 가짜 카드라고 혓바닥 놀려대면서 가차없이 찢어버리길래 가뜩이나 기분 더러워서 짜증나는데 잘됐다 싶어 죽든가 말든가 그런 거 모르겠고 사정없이 베어버린다. 게임이 끝나고 범죄 집단 소굴을 물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 답을 못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왠지 패배한 기분이 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폭주 열차가 탈선하게 되어 이 정도면 진짜 죽은 것 같다. 안 죽었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할아버지가 구해주고 면회까지 시켜준다고 하여 잃어버린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범죄 카드를 써준다. 이건 마치 데자뷰인가 싶어서 정신 나간 짓 하지 말라 해줬는데 당해본 기분이 어떠냐고 역지사지 교훈을 주고 면회 시간이 끝났다. 사건에 휘말린 금수저 친구와 만나게 되어 범죄자 위치를 얻고 쌍도끼 범죄자와 다시 재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름 사연 있는 범죄자였고 패배했는데 영혼이 안 빠져나간 걸로 보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전 방구석에 짱 박혀있던 최종 보스를 만났는데 둘이 한꺼번에 덤벼라고 해서 역시 최종 보스답게 강하구나 싶었는데 더럽게 인지를 내세웠다. 또다시 친구를 잃을까봐 조마조마해서 공격을 못했는데 금수저 친구가 지랑 상관없는 애들이라고 냈다 공격해버린다. 다행히 보스의 인용놀이 페이크여서 넘어갔다. 금수저 친구가 먼저 패배하고 영혼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역시나 카드 게임의 진심이었는지 영혼이 날아갔는데도 무의식으로 카드를 발동시켜준다. 그렇게 의지를 이어받고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개판 5분 전을 만들고 갑자기 리얼 플레이를 해주길래 그딴 건 얼마든지 당해와서 진정한 리얼 플레이가 뭔지 보여주려고 신들을 다 소환하고 합동 공격으로 확실하게 조져준다. 그렇게 빼앗긴 영혼들을 다 풀어주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금수저 친구 동생이 비행기로 태워주는 대신 자기 회사 대회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랑프리 대회 결승 챔피언 자리에 출전하게 된다. 개최자가 카드 게임의 왕이니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한마디 해라는데 이제까지 도라에몽이 다 해서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손만
손만 흔들어준다. 결승전으로 올라온 꼬마와 대결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금수저 친구의 라이벌 회사의 사장 동생이었다. 챔피언을 동생이 이기면 대회에서 자기 회사 게임 홍보를 실적해서 날로 먹으려는 목적이었는데 대도 않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주최자가 굳이 실격 처리 안 시켜준다. 그렇게 사뿐히 짓밟아주고 챔피언 자리를 지켰다. 잘 자고 있는데 왜 미친놈들이 창문을 깨고 유물 아이템을 들고 도주해버린다. 누군가 봤는데 정신 못 차린 범죄자 놈들이었고 전에 놓친 절도범이 처리해줬다. 이번에 확실하게 조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본인과 같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감동파리를 시전해주고 진실을 알려줄 테니 이집트로 오라 한다. 그렇게 전에 만난 이집트 가족들과 제외하여 석판의 봉인을 풀었는데 눈 떠보니 왕이 되어 있다. 알고 봤더니 먼 옛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였고 현세에 만난 인간들이 신간들의 전생이었던 것 같다. 그 와중에 절도범은 먼 옛날에도 범죄자였던 것 같다. 현세에서는 별거 아닌 놈이었는데 과거로 오니 제대로 최종 보스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확실하게 조졌는데 알고 봤더니 과거로 온 시점부터 게임판 안에 갇혀 있었고 마지막 죽음의 게임으로 이어지면서 역시나 과거를 넘나들어 몬스터로 개판을 쳐줘서 신들로 조져주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지 바사삭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금수저 친구가 카드로 막아보려다가 참교육당했다. 최종 보스답게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신보다 더 센 걸 불러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창조신을 소환시켰는데 창조신답게 살짝 건드려주니 한방에 쿠쿠다스가 되었다. 사건이 다 해결되고 절도범이 가지고 있던 유물을 다시 찾고 석판에 전부 맞췄는데 도라에몽과 분리가 되었다. 마지막 이별 매치를 걸고 진정한 카드 게임의 왕을 가려내려는데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교체한 것에 대한 분풀이었는지 신의 카드를 죄다 소환시켜버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옆에서 구경만 한 건 아니었는지 한 번에 신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도라에몽이 죽은 신을 다시 소환시켰는데 그조차 예상하고 반격해주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챔피언 자리를 받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만능 친구 없이 세상을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의식까지 치렀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늦었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지금까지 길을 잘 터주었으니 꽃길만 걸으면 된다고 안심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암 걸리는 사건과 다소 미안한 일들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길게 말하는 것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아요를 보여주고 명계의 저편으로 이별하게 된다. 그렇게 거저먹었지만 실력으로 증명도 해주면서 진짜 주인공의 꽃밭 인생이 펼쳐진다.